중년 부부의 성생활은 어느 순간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예전 같은 열정을 찾기 어려워져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노력과 방법을 통해 충분히 다시 불꽃을 되살릴 수 있어요. 오늘은 중년 부부가 성생활을 재점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진단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성생활에 문제가 생겼는지 돌아보세요. 빈도가 줄어든 것인지, 만족도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서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식어버린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각자가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다를 수 있거든요. 한쪽은 빈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쪽은 질적인 만족을 더 원할 수도 있어요.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부부간의 소통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도 성적인 욕구나 선호도에 대해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로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아쉬운지, 어떤 것을 시도해 보고 싶은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편해질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대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일상 속에서 로맨스를 되살려야 합니다. 성생활은 침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의 상호작용이 모두 성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포옹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할 때 진심을 담은 키스를 나누세요. 문자한 메시지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거나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퇴근 후에는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로맨틱한 행동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성적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데이트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데이트를 게을리하게 되죠. 하지만 정기적인 데이트는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핵심이에요. 최소 주 1회는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가져보세요. 꼭 비싼 곳에 갈 필요는 없어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스마트폰은 꺼두고 서로에게만 집중하세요. 새로운 장소를 탐험해 보거나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다섯 번째, 신체적 접촉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성관계가 아닌 일상적인 신체 접촉부터 시작하세요. 손을 잡고 걷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것, 텔레비전을 보면서 서로 기대는 것,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마사지를 서로 해주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피로를 풀어주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점차 더 친밀한 접촉으로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억지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외모 관리에 다시 신경 써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워요. 하지만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가꾸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자 예의입니다. 운동을 통해 몸매를 관리하고 깔끔한 옷차림과 개인 위생에 신경 쓰세요.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해보거나 향수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신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침실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꾸며야 합니다. 같은 침실에서 같은 침대를 수년간 사용하다 보면 공간 자체가 지루해질 수 있어요. 침실을 로맨틱하게 꾸며보세요. 새로운 침구를 구입하거나 조명을 바꾸는 것,
향초나 꽃을 놓아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거울을 설치하거나 음향시설을 개선하는 것, 이런 변화들이 새로운 기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침실을 오직 잠과 성생활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업무 관련 물건들은 치워버리고 오직 둘만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8번째, 새로운 것들을 함께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패턴의 성생활을 하다 보면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체위나 장소를 시도해보세요. 마사지 오일이나 향초 같은 소품들을 활용하는 것, 역할극이나 판타지를 함께 즐겨보는 것, 서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서로 이야기해보면서 시도할 것들을 정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서로 동의하에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9번째, 건강 관리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중년이 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성적 기능도 약해져요. 하지만 건강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헬스장에 같이 다니거나 등산을 하거나 집에서 요가나 스트레칭을 함께 하는 것. 운동은 체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성호르몬 분비도 촉진시켜줍니다. 식단 관리도 함께 해보세요. 성적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함께 요리하고 금연과 절주도 서로 도와가며 실천하는 것.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들이 성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거예요. 10번째, 스트레스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중년 부부는 직장과 가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성생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명상이나 요가를 함께 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여행을 계획해서 일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파트너에게 털어놓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1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 상담이나 성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어요. 의학적인 문제가 있다면 병원 진료도 받아보세요. 호르몬 치료나 다른 의학적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부부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12번째, 시간 관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중년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에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성생활을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세요. 스케줄에 데이트나 친밀한 시간을 미리 넣어두는 것. 스펀테이니어스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쁜 중년 부부에게는 계획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이에요.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스케줄도 고려해서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13번째, 감정적 친밀감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성적 친밀감은 감정적 친밀감에서 출발해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서로에게 감사한 점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과거의 좋았던 추억들을 함께 되돌아보는 것도 좋아요. 결혼 초기의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감정을 되살려보거나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해줄 거예요. 14번째,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상이 반복되면 권태로움을 느끼기 쉬워요. 작은 서프라이즈로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비하거나 갑작스런 데이트를 제안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몰래 준비해서 깜짝 선물하는 것, 섹시한 속옷을 새로 구입해서 입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가짐이에요.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15번째,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재현해보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나 신혼 시절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해보세요.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를 다시 방문하거나 결혼식 때 들었던 음악을 다시 들어보는 것, 신혼여행지를 다시 가보거나 그때 즐겨 했던 활동들을 다시 시도해보는 것. 이런 경험들이 그때의 설렘과 사랑을 되살려줄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때와 다르겠지만 그 감정의 일부라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6번째, 서로의 성적 욕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성적 욕구의 패턴이 다를 수 있어요. 또한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욕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쪽이 더 자주 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쪽이 덜 원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고 맞춰가려고 노력하세요.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요청하면서 서로에게 편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을 압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17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생활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실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하세요. 작은 개선이라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기대하는 것.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성공의 열쇠가 될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거나 과거를 탓하지 말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발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18번째, 다른 성공 부부들의 사례를 참고해 보는 것입니다. 주변에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이 있다면 그들의 비결을 물어보세요. 물론 직접적으로 성생활에 대해 묻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인 관계 유지, 비결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부들의 경험담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자신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완전히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19번째,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은 성생활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나이와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도보다는 만족도에 집중하고 완벽함보다는 서로에 대한 배려에 중점을 두세요. 작은 변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부담을 줄이고 더 자연스러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성생활 재점화는 일시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이에요. 한번 회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서로의 만족도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보며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런 장기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걸 기대하면서 함께 노력해보세요. 중년 부부의 성생활 재점화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다시 열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함께 노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둘만의 특별한 성생활 재점화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